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1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삶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각도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은 이제 8일이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인데요. 이날부터 12월 7일 대설일 전인 6일까지를 물리적으로 11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23년 11월을 명리학에서는 이제 개해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간의 개수, 그 다음에 지지, 해수가 작용하는 말 그대로 물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월운이 들어오는데요. 자, 이런 그 월운이 들어올 때에 어느 분이 삶의 리스크가 좀 더 커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정사일주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사일주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11월에 삶의 리스크가 있는 거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일주에는 총 60개가 있는데요. 이 60개 중에서 일주 관점에서 봤을 때에 다른 59개 일주에 비해서 정사일주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8글자와 또 운의 흐름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느 한 일주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운을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일주 관점에서 다른 어떤 그 59개 일주에 비해서 개해월 운이 들어올 때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사일주는 말 그대로 일간이 정화가 사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주인데요. 한마디로 개해월이라고 하는 물과 정사일주라고 하는 이 불이 서로 싸움박질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과 불이 싸울 때는 통상적으로 물이 이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사일주 관점에서 강력한 물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기운보다도 부정적 기운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간 정화 입장에서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편관의 기운입니다.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때리는 기운이다. 우리 이제 조폭의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누군가로부터 충격을 받거나 또 맞으면은 아프겠죠. 좀 더 심하게 맞으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기운이 바로 개해월이기 때문에 정사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일주에 비해서 삶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이제 수학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외부 기운이라 할 수 있는, 또 외부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와 또 위협적인 요소를 우리는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삶의 리스크를 관리를 할 때 월운이든 또는 세운이든 대운이든 그것이 나한테 어떤 기회적인 요소냐 또는 부정적인 요소냐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사주 명리학 관점에서도 그 삶의 리스크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형살도 있고 또 파살도 있고 회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아프고 또 이동되고 변형되고 깨지고 파손되고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도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사일주 입장에서 개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일명 간지충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관에서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명예,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육친의 입장에서는 또 남자 사주에서는 또 자식, 또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관죄수라든가 구설수 이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지사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이제 부부궁이기 때문에 부부궁에서 이제 충돌이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부부 전선에 문제가 될 가능성, 또는 아직은 결혼하지 않는 선남, 선녀일 경우에는 애정 전선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제 나쁜 운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름이나 이제 초가을에 보면은 일기예보에서 이제 그 태풍 예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태풍이 물론 이제 진로가 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은 태풍이 한반도에 온다고 예보가 되면은 우리는 그 태풍 자체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태풍이 오느냐 안 오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미연의 행동을 취한다면은 그 피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 피해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운의 흐름이 태풍이든 눈보라든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합리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나쁜 운이라고 하는 것은 11월만 해당되는 거고 정사일주 입장에서는 12월이 되면 또 다른 운이 또 바뀝니다. 따라서 이런 나쁜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저는 절대적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원인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1년 내내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나쁜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보다도 어떤 힐링하고 또 재충전하고 또 리프레시하고 또 조사하고 또 이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이 좀 더 다음 성과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생산적인 활동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개해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삶의 리스크가 좀 더 커질까, 그런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